겁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겁재란 천간에 나와 오행이 같고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글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간목이면 을목이 겁재, 내가 병하면 정화가 겁재인 거죠. 내가 정하면 병화가 겁재이고 내가 을목이면 간목이 겁재입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서로에게 겁재입니다. 겁재라는 말은 이 겁이라는 게 한자로는 겁탈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겁재니까 재성을 겁탈한다, 재성을 빼앗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겁이라는 뜻을 잠깐 읽어드리면, 겁이라는 말은 위협할 겁, 빼앗다, 부지런하다, 으르다, 부축이다. 겁이 이제 영겁의 시간, 긴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강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는 거라는 거가 이제 거가 갈 거자잖아요. 그래서 이 갈 거자를 힘으로 막다, 그래서 못 가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겁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겁재는 재성을 겁탈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재성을 으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재성이라는 것이 명리학에서는 재자가 붙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겁재, 정재, 편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란 활동력, 재주, 또 물건이나 사람을 관찰하는 그런 능력,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역, 나와바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하, 제자, 땐 이런 것들도 재성이라고 합니다. 또 재라는 것은 물건을 고르는 능력이,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물건을 보는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을 보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재성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 또는 물건이나 사람을 보는 능력, 고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재성 중에 정재, 편재는 다음에 우리가 재성을 공부할 시간에 하고요. 겁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쟁재해야 물건이나 장소를 보는 눈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의 일간이 겁재가 쟁재한 사람이 이제 원양어선을 탄다라고 하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훤히 알기 때문에 수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겁재가 쟁재해야 물건을 보는 눈이 뛰어나고 어디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훤히 잘 아는데, 관살이 있어야, 재생관으로 겁재를 만약에 재화해야 보는 눈이 더욱 정확하고 이것이 또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관살이 없거나 관살이 너무 지나치거나 하면 물건을 보는 눈이 오히려 나쁩니다. 그래서 겁재가 물건을 보는 눈, 재물복이 있으려면 정관을 만나서 재생관을 해야 합니다. 어느 사주든 재생관이 이제 돈을 버는 능력이고 돈을 지키는 능력인 거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요. 그래서 겁재라는 것은 재성을 기준으로 나의 재성 안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겁재란 내 영역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비견은 일간과 동등한 관계이고, 겁재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겁재는 나에게 동조하는 내 편이라기보단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재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가 겁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겁재가 천간에 있는 사람은 일간의 주변에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일간은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를 이겨야 한다는 뜻이니까,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남보다 부지런해야 하고 남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겁재가 있는 사람이 겁재를 이기려면 하루에 14시간 이상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시간 이상 노력해야 한다. 식신이 겁재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겁재는 식신보다 더 요령과 재치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겁재라는 사람들은,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겁재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우수한 점을 본받아서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겁재가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비견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일간이 자기 가까운 주변에서 자기 가족, 자기 친척분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보고 본받아서 모범 삼아서 존경하고 배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숙부님을 보고 이제 모범을 삼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타고난 자기 가정, 자기 주변 가까운 곳에서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외부 환경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겁재는 그런 분들의 장점을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겁재의 특징은 또한 단점을 보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겁재는 상대의 단점을 잘 알아서 그 사람의 단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줄도 알고, 또 겁재는 그 단점을 보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다음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배우는 것이 겁재의 특징입니다. 겁재는 재성이라는 것이 이제 재주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겁재라는 것은 그 능력 있는 경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이 사람은 타고난 그 자기 욕망이 남과 나를 항상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겁재는 항상 남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겠다, 저거보다 더 지금 이 상태보다 나보다 주변에 더 나은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욕망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속으로 경쟁심이,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경쟁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끊임없이 주변에 경쟁자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감출 수가 없고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비견이 있는 것보다 겁재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기토인데요. 제가 겁재가 있어요. 월간에 무토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겁재를 느낀 것보다는 저는 항상 주변에 나보다 더 잘난 겁재가 항상 저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인덕이 있고, 물론 밖에서, 외부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저의 경우인데요. 언제나 훌륭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후진분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항상 스승복이 있었어요. 항상 좋은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견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겁재가 제 주변에 저보다 전부 뛰어나고, 선생님을 만나도 항상 좋은 분을 만나고, 선생님들이 항상 잘 알려주고 도와줬어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겁재가 있기 때문에 저야 인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재성을 겁탈당했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봤던 그런, 제가 이제 신약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겁재, 명리학에서 이제 겁재라는 것은 나보다 더 부지런히 노력해서 남보다 월등한 실력을 더 갖추어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힘에 부치다, 겁재랑 경쟁하는 것이 너무 힘에 부치면, 그러면 이제 쟁재라고 해서 그 영역을 떠납니다. 자기 영역과 자기 자리를 잃고 쉴 곳을 찾아 떠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재주를 최대한 발휘해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재란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습이 지배자가 될 수도 있지만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배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는 다시 살펴볼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겁재라는 것은 비견과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하의 관계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가져서 대소의 개념입니다. 비견이 정당한 분배, 공동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겁재는 차등 분배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겁재를 어떤 경우에는 고집, 손해, 또는 의리, 용맹, 잔인, 경쟁의 대상, 제거 대상, 희생과 헌신,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겁재는 일간과 같은 종류이면서 나와는 다른 그런 음양적 성향을 지닌 오행을 말합니다. 재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비견은 서로 협력하여 보완하고 정당하게 분배하는 결합이라면 겁재는 그 원리가 내 소유물을 상대에게 양보하게 되는 그런 결합입니다. 비견이 공정한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면 겁재는 어느 정도는 분탈, 강제적인 분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인간관계에 드러날 때 이렇게 세게 표현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견은 양보와 희생에 의해서 배분하면 겁재는 덜어는 자기의 실수 또는 상대의 실수, 사회적인 강제성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분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상황에 의해서 경쟁의 대상으로 몰릴 수 있는 게 이제 겁재이니까 그 겁재를 우리는 빼앗김, 겁탈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겁재 배속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남자한테는 형제, 근데 항상 이 겁재를 이복형제라고 표현하는 게 항상 나와서 전 이걸 빼도 좋을 것 같은데 이복형제, 의형제, 보증인, 대리인, 채무자, 동지와 동료 또는 겁재가 있으면 큰아들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는 겁재는 선봉자. 여자에게서 겁재는 남편의 첩, 꼴 이 말도 나오고요. 또 여자에게도 겁재는 이복형제, 큰딸이나 큰 며느리 역할을 겁재가 있으면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겁재는 책임자 또는 어떤 종족, 대중, 집단, 경쟁자, 사회적인 호용호재하는 사람, 내 일을 반대하는 사람, 식상을 생하면 동업자, 관살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권리를 강탈하는 자 이렇게 겁재를 배속하기도 합니다.